얘들아 오늘 시험 봤던 2018학년도 7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시행된 거지, 그지? 오늘이 11일이죠. 왜 해설을 이제 하는데, 일단은 뭐 채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뭐 어려운 문제들이 좀 껴있었다라고 느껴지기는 해. 대표적으로는 사실 30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 자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된 경우가 많았을 거고, 29번은 사실은 뭐 내신 문제 풀면서도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낸 문제이기는 해.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평상시 이제 해석해보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29번 문제 자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굉장히 좀 많을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안 해봤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서 단답형에서는 특별히 어려울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8번을 만약에 좀 많이 어려워했던 학생이라고 하면은 아직 그 정규분포에서 표준화하고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그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는데, 21번은 사실은 뭐 역대 21번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은 문제. 근데 뭐가 어렵냐? 어떤 상황이 이제 좀 어려웠냐라고 하면은 A 값에 따른 어떤 그래프 형태를 분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할 문제가 아닌데 어렵게 보이는 거지. 그런데 거기 20번의 조건에 f'-x는 -f'-x고 f'-x가 3차 함수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기출문제에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활용됐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 전형적으로 어려워하는 등비급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등비급수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워할 수 있을 만한 문제는 내가 봤을 때 16, 17번인데 16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평상시 사실 선생님이 조금 복잡하면 치환해가지고 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합성함수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는 보통은 그 문과 범위에서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치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치환해가지고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점에 뭐 x값의 합을 갖다 구해라도 아니고 그냥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근데 17번도 이것도 나번 조건만 해석을 잘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나번에 대한 해석이 좀 힘들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들이 드는. 근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선생님 생각에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왔다 라고 좀 느껴져. 그래서 뭐 예측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긴 하는데 1등급 컷이 한 85에서 90 사이? 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개인적으로는. 2등급 컷은 뭐 70점 중반? 뭐 그 정도? 작년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등급 컷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뭐 틀릴 수 있어. 학생들의 정확한 체감 난이도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질문 받았던 문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12번. 12번에다가 우리 나머지 정리라고 좀 써볼까? 나머지 정리하고 이제 또 들어가는 문제가 또 수열 문제가 있을 텐데, 자, 먼저는 다항식을 x 빼기 n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자 봅시다. 다항식 fx가 있는데 이 식을 x-알파로 나누었다.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r값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상수항 r값을 구하기 위해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x에다 얼마 대입하겠다? 알파 대입하겠다. 그럼 사라지잖아, 몫이라는 게, 그지? 그러니까 좌변은 f알파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를 대입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x에다 얼마 집어넣어라? n 집어넣어라, 그지? x에다 n을 집어넣어라. 자, 다시 x에다가 n 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게 an이 되는데, 그러면 n 세제곱 더하기 1-n에 n제곱 더하기 n. 자, 전개시켜 보면은 마이너스 n 세제곱이니까 얘랑 같이 사라지고 n제곱 더하기 n. 그럼 n으로 묶으면 n 더하기 1이니까 역수를 취했다. 그럼 부분 분수로 풀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부분 분수.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의 nn 더하기 1분의 1. 자,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의 이렇게 빼버리면 b-a 그럼 1이 나오는 거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1-11분의 1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부분 분수 혹시라도 뭐 까먹은 사람 없겠지만 까먹은 사람들은 이런 식을 갖다가 다시 좀 기억을 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거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럼 질문해도 되고.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자. 참 여기서 꼭 점검해 봐야 될 거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해, 항등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부분 분수로 풀어가는 어떤 수열의 이해, 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 자, 14번.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자, 처음 위치가 나와 있으면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알겠지? 처음 위치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서 자, 속도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어디서 다시 만나겠는가? 이거 사실 이제 우리 그 유형 문제집에서 나오는 대표형급의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그지? 자, 다시 만날 때라는 것에다 밑줄 그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은 이렇게 쓰면 돼. 위치가 같다라고 써요. 위치가 같다. T equal A에서의 위치가 같다 이런 얘기지, 그지?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적분에 활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A부터 B까지 속도 VT의 DT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자, 따라해보세요. 위치 변화량. 얘들아, 좀 소리 내가지고 너네 실전에서 이런 게 자꾸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소리 내서 좀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량. 속도의 정적분은 위치 변화량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자, 처음 위치 더하기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도에 대한 정적분. 다시 말하면 위치 변화량.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그래서 나중 위치. 그래서 나중 위치가 어떠하다?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나중 위치가 같다.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은 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3t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6 dt는 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10t 마이너스 6의 dt라는 식으로 세우면은 사실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t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도 어쨌든 0보다 크다. 출발 후가 되는 거니까 a는 0이 되지 않을 거고 0보다 큰 값을 갖다가 찾아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 계산을 좀 해볼 수 있겠니? 계산을 좀 해볼 수 있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들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얘는 위치 변화량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동거리를 구해라. 그럼 이동거리는 식을 어떻게 쓸 거야? 이동거리는 A부터 B까지 그게 절대값 VT의 DT. 이게 뭐가 돼? 이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알겠어? 아시겠어요? 얘들아 딱 기억해. 속도의 정적분은 위치 변화량. 속도 절대값의 정적분은 이동거리. 그래서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형 문제 풀면서 처음 위치가 주어져 있으면 일단 표시해 놓고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넘어가서 16번. 이게 사실은 얘들아 빨간 펜을 들고 여기다가 별표 쳐놓고 이게 기출문제 중에 사실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 이딴 형태의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쓰세요. 복잡하면 치환한다 라고 써요. 복잡하면 치환한다. 치환이라고 하는 기술이 사실 우리 수학에서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치환했을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원상복구 시켜놔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다시 원상복구 시켜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범위 값을 갖다가 조심을 하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고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오히려 조금 있지 않을까. 자, 결국에는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은 교점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 실근이 되는 거니까 두 식을 연립해라. 자, F에
fx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설명할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2분의 1 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지금 너네가 이걸 보면 안 돼. 이거를 이것 때문에 너네가 힘든 거야. f라는 것이 2분의 1 x 더하기 1과 만나는 거지, 그지? 그럼 정의역이 뭐가 될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fx는 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fx를 갖다가 뭐 t라고 치환시키면 결국엔 첫 번째 너네가 풀어야 될 식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ft는 2분의 1t에 뭐 더하기 1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요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3을 갖다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 값을 이때 x 값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라고 놓고 이때 x 값을 갖다가 베타라고 이렇게 놓자. 이해되지, 그지? 알파 베타. 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또는 베타가 된다. 그럼 두 번째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되냐? t가 알파 베타인데 t가 fx가 되는 거니까 fx 는 알파를 풀든지 또는 fx 는 베타를 풀든지 만족시키든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얘들아. 알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치, 0과 1 사이. 알파는 0과 1 사이. 베타는 그렇지, 1과 2 사이. 1보다 크고 베타는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요거 지울게요. 괜찮지? 지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방정식 보자. fx는 알파라고 하면 y는 알파를 그려줘야 되는데 알파가 0과 1 사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지? y는 알파. 그럼 교점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지? 자, 그 다음에 fx는 베타, y는 베타, 베타가 1과 2 사이야. 그럼 이쯤 이렇게 해서 y는 베타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교점 몇 개가 돼? 두 개. 합쳐서 몇 개?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복잡하면 어떻게 좀 해주자. 치환하자.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봤잖아, 그지? 맞아요? 혹시 빨라 지금? 괜찮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 얘들아 이거 기출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 근데 언제?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 아씨 분위기 진짜. 아이스 에이지? 미안해. 원소리 삐졌단 말이야. 시험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삐졌어. 힘들어서? 선생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그지? 자, 17번 봅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이 되는 3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빨리 설정을 해봐. fx는 x 3승 더하기 ax 더하기 b 됐지, 그지? 그 다음 f2하고 f5하고 갖다 가번을 우리가 좀 풀어봅시다. 가번. 자, f2는 f5. 자, 그럼 2 갖다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거 뭘 x제곱에 x 빼먹었구나. 자, 다시. 그러면 4a 더하기 2b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5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돼? 125 더하기 25a 더하기 5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b를 한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반대쪽으로 다 넘겨버리자.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와서 어떻게 돼? 3b는 자 25a 반대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1a 125 넘어가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17 이렇게 나오나? 3으로 다 나눠버리면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39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이해됐나요? 얘들아 대답해야 돼.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관계식 하나만 더 찾으면 a, b 값 찾을 수 있겠지? 그걸 어디서 찾으란 얘기야? 남원에서 찾으란 얘기야.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f가 몇 차 함수? 3차 함수. 자, 봐. 여기 보세요. fx는 p라고 얘기를 하면은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p와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그 개수가 몇 개라고? 2개. 그러면은 fx는 일단 무조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y는 fx. 맞아. 이렇게 그려지는데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경우는 극대값에 접하거나 극소값에 접하는 이런 경우가 y는 p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럼 p의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될 때?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f2래. 자, 이렇게 될 때 얘가 f2가 된대. 왜 이게 f인지 알겠어? p값 2개가 있는데 위로 가 있는 게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p의 최대값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f의 2래. 함수값이 얼마가 될 때 값이래? 2가 될 때 값이래. 그러면은 이때 x값이 2가 되든지 이때 x값이 2가 돼야 돼. 근데 f2하고 f5하고 똑같으니까 이때 x는 5가 되고 이때 x는 2가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 자, 나번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f'의 2는 얼마가 되겠다? f'의 2는 0이 되겠다. 2에서 극대가 되는 거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 그지? 우리 이거 배웠지? f가 미분이 가능한데 x = a에서 극값을 가져. 극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fa는 0이다. f'의 a는 0이다. 이런 개념 배웠었지,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요 조건도 한번 써봅시다. 미분해볼까? 자, f'의 x는 어떻게 돼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저기다가 2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갖다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그지? 자, 이렇게.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마이너스 7a가 넘어가게 되면은 3a가 남게 될 거고, 마이너스 12가 넘어가게 되면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니까 a는 뭐 마이너스 9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9가 되면 4, 9, 36이니까 12 빼면 얼마니? b는 24 나오나?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맞아요. a, b 값 구했으니까 fx 구할 수 있고 나머지 정적분을 너네들이 계산할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 정적분 해달라고? 자, 보자. 0부터 2까지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24x의 dx. 그러면은 4분의 1x 4승에 마이너스 3x 3승 더하기 12x 제곱. 0부터 2까지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 될 테니까 2 갖다 집어넣으면 16, 그럼 4가 될 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니? 38에 24 여기다 집어넣으면 더하기 48, 그럼 28 나오겠네? 그지? 아니야? 어디 계산 잘못했나? 17번에 2번. 자, 그 다음, 아이고, 어디 갔냐, 시험지가.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은, 얘들아, 항상 이건 여기다가 너네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좀 써놓자. 논리추론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좀 덧붙여줄게. 추론이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지? 그지? 근데 논리라는 말은 뭐야? 논리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의 이해. 그러니까 문제 요구사항이랑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을 텐데, 그 흐름을 갖다, 아이고, 믹사리가. 그 흐름을 갖다가 이해해서 빈칸을 채워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봅시다. 서로 같은 흰 공 4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임의로 공을 1개씩 꺼내가지고 꺼낸 순서대로 1부터 7까지 번호 부여를 하겠다.
자, 4개의 흰공에 대해 부여된 번호 중에서 자, 밑줄을 그으세요. 이런 거는 4개의 흰공에 부여된 번호 중 두 번째로 작은 번호를 확률 변수라고 놓겠다. 자, 두 번째로 작은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놓겠다. 이때 x의 평균을 갖다가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박스 첫 번째 줄 내용부터 좀 보면은 공에 번호를 부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라지 n이라고 하면은 서로 같은 흰공 4개랑 서로 같은 검공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되는 거니까 7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게 가번 내용. 자, 이때 1번 내용 여기서부터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야. 확률 변수가 2라고 하자. 근데 일단은 흰공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번호, 두 번째로 작은 번호가 x가 되는 거니까 x는 최소한 2가 되겠지. 아무리 커도 얼마가 되겠어? 아무리 커도 총 7개니까 6이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응? 6이 맞아? 5지, 그지? 왜냐면은 이런 경우지. 검은 공, 검은 공, 검은 공, 흰 공 4개 이렇게 봤을 때 두 번째로 작은 그럼 요 놈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몇 번째로 나열돼 있어? 5번째로 나열돼 있지, 그지? 그 다음에 흰 공이 연속적으로 2개가 놓여있고 그 뒤에 뭔가가 놓여있어. 그러면은 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니까 확률 변수는 2, 3, 4, 5 4가지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에서 4가지 경우로 나눠놨지, 그지? 이해됐지, 그지? 자, x가 2가 되면 번호 2가 부여된 흰공 앞에 흰공이 하나가 있다. 그렇잖아. 얘가 x가 2가 되는 경우는 그 앞에 흰공 하나 있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번호 2가 부여된 흰공 뒤에 흰공 2개와 검은공 3개를 나열하겠다. 그럼 얘들아, 앞쪽에 흰공 2개를 나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거 몇 개만 나열하면 돼? 뒤에 5개만 나열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흰공 2개와 검은공 3개. 그래서 앞쪽에 흰공 2개를 나열하는 경우 한 가지, 5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개, 3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n분의 이 경우의 수 10이니까 10. 확률이 계산이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그 뒤에 x가 3일 때 x가 3일 때를 보면은 자,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흰공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흰공이야. 그럼 앞에 흰공 몇 개 있어야 돼? 흰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흰공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검은 공이 하나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지? 그리고 그 뒤에는 흰공 몇 개? 2개. 검은 공 몇 개? 2개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 여기에 나열된 이 흰공 앞쪽에 흰공과 검은 공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이게 2가지. 뒤쪽에 흰공 2개, 검은 공 2개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x가 4가 될 때 x가 4가 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흰공이 나온 거야. 그리고 뒤쪽에 3개가 있는데 앞쪽에는 흰공 하나, 검은 공이 2개가 있겠지. 그럼 뒤쪽에 흰공 2개, 검은 공 하나가 있겠지.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역시 3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가 나오겠다? 9가지가 나오겠다. 이해되지, 그지? x가 5가 될 때, x가 5가 되면 아까 나열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끝쪽에 흰공 3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앞쪽에는 흰공 하나와 검은공 3개가 나열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네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 이거 4가지밖에 없잖아, 그지? 맞아요. 4가지. 그래서 x가 5일 때는 뭐 1 빼기 이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어쨌든 간에 걔가 뭐 얼마의 값으로 계산이 되겠지, 그지? 그럼 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봤을 때 뭐 결국에는 이제 이게 평균의 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거지만 x와 p의 값을 갖다 봤을 때 x는 2, 3, 4, 5가 되는 거고 앞쪽에서 계산하면서 각각의 확률을 우리가 다 계산했잖아, 그지? 그 값을 갖다가 쭉 나열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쭉 곱해서 더해버리면 확률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요 뒤에는 너네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계산해줘? 괜찮지, 그지? 다 지금 계산해줬잖아, 사실, 그지? 한번 여러분이 마지막 답안은 좀 채워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사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 다음에 흰색의 값을 갖다가, 흰 공을 갖다가 어느 위치에 뒀을 때 이런 걸 모르지는 않거든. 단지 분류하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19번 문제, 우리 문제 다 이해했을 테니까 일단은 여기 보이는 뭐 이 그림 대칭돼 있으니까 뭐 하나만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서 공비가 얼마일까 봤는데 중점 잡아가지고 연결했으니까 공비는 넓이 계산하는 거니까 닮은 비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되겠지, 그지? 맞아요. 얘들아, 공비 계산은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그지? 중점을 잡았으니까 닮은 비가 2분의 1, 그러니까 넓이 비는 2분의 1의 제곱비. 그래서 공비는 4분의 1이 되겠다. 뭐 이거 찾는 건 어렵지 않고 첫째 항 찾는 거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지? 자, 그런데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은,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부채꼴을 좀 봐줘야 돼.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좀 봐줘야지. 근데 이 중심각이 몇 도가 될까? 90도라는 거 알겠어? 잘 모르겠는 사람 있니 혹시? 잘 모르겠으면은, 자, 이 옆쪽으로 와서 이걸 봐봐. 이게 뭐가 보여, 이게? 평행 사변형이면서 마름모지, 그지? 그렇잖아.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똑같아, 그지? 그리고 평행하니까 이 길이도 똑같아. 마름모가 돼, 그지? 그러면은 이 선분하고 이 선분하고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이는 요 하늘색 선분들 2개가 대각선이니까 서로가 수직으로 이등분하겠지, 그지? 맞아? 그러고 봤더니 요 각의 크기가 바로 요 중심각의 크기가 되겠죠. 90도. 이해되지? 그럼 반지름 길이는 뭐야? 반지름 길이는 이만큼이 반지름 길이잖아. 그걸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찾아봐. 이 길이가 되겠지, 이 길이, 그치? 근데 그 길이는 또 누구하고 똑같아? 이 길이하고 똑같아. 얘들 한 변의 길이 얼마나 나왔니? 4. 그럼 이 길이가 2지. 그럼 여기 몇 도야? 그렇지, 60도의 절반이니까 30도지. 그럼 이 길이가 1이고 여기는 얼마? 루트 3 되겠네, 루트 3. 맞아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 이 길이? 1대 루트 3대 2니까 그렇지, 1. 그럼 이 길이가 1인 거지, 이렇게, 그지?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여기 처음에 빨간색 도형은 무슨 도형? 그리고 그 앞에서 빼야 될 도형이 무슨 도형으로 보여? 그렇지,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첫째 항의 넓이는 어떻게 돼? 4분원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빼기 직각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 끝났지, 그지? 공비도 찾고 첫째 항도 구했고. 아시겠어요? 근데 그 그림이 잘 안 보이지? 아니야? 이게 사실 마름모가 보여주면은 뭐 사실 뭐 찾는 방법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선생님들은 얼른 여기 마름모가 좀 보였거든. 평행하고 이 길이의 절반, 이 길이의 절반, 그지? 그리고 이 길이도 똑같고 여기도 정삼각형, 여기 마름모, 이렇게 이제 보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요? 괜찮습니까? 자, 20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하고 나왔는데, 자, 최고창 개수 1, 4차함수 동그라미 다항함수야, 그지?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얘들아, 떠들어야 된다니까. 뭘 뜻하는 거야? 그렇지,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다. 그러면 우리 나형의 범위에서는 이렇게 되는 원점 대칭, 즉 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했지? 홀수 차수 함수다, 그지? 맞아?
그러면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차수가 홀수인 것들만 남았어.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y축 대칭 우함수. 짝수 차수 함수가 되겠지. 그치? y축 대칭 함수. 그래서 fx는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놓을 수 있는 거야. 결국에 우리가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문자 2개만 찾아내면 끝난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겠지? 그러고서 얘들아 니은을 얼른 쳐다보세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fx랑 0부터 k까지 fx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함수냐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니은번은 무조건 맞겠죠. 그지? 그리고 f'1이 0이다에 의해 가지고 f'-1도 뭐가 돼? 0이 된다는 맞지. 그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귿번이야. 자, 디귿번은 뭐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fx 적분을 했을 때 t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6t보다 작으냐를 묻고 있는 거지. 그지? 적분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럼 이렇게 봅시다. 우리 f'1이 0이고 f1이 2가 된다가 주어져 있으니까 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구해보면은 먼저 f1은 2, f의 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근데 그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1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미분해볼까요?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2ax. 자, 그래서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다? f'1은 4 더하기 2a가 되는데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 그럼 b는 3 나와야겠지. 이렇게. 그지? 이해됐어? 자, 그럼 fx는 어떻게 돼? x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지. 그지? 괜찮습니까? 이거를 적분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기하학적으로 좀 이해해봐도 되는데 fx 그래프 개형을 갖다 좀 그려볼까? 자, f'x 다시 찾아보면 얼마가 되니? 요거 4x 3승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니까 4x에 x제곱 마이너스 그럼 x 더하기 1에 x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치?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극값을 갖는 거지. 그지?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여기가 이제 y축이 되는 거고, 이렇게 y축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또 얼마가 됩니까? fx가 1 한번 집어넣어볼래? 1? 1,2가 되는 거니까 x축 위로 이렇게 다 떠있네. 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어? 그리고 fx가 y축 대칭 함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은 2배의 0부터 t까지 ft의 dt라고 바꿀 수가 있을 거야. 이해되지? 그지? 근데 그러면 양변 2를 갖다 나눠버리면 디귿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범위에서 0부터 t까지 ft라는 fx라는 함수를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자, 3x보다 작으냐 3t보다 작으냐를 묻고 있는 거지. 그치? 맞니? 자, 그럼 0부터 t까지 fx 적분이라고 하는 게 t가 0부터 1까지니까 요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그지? 여기에 t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t, ft라고 하는 게 여기 있을 거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을 묻고 있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3t라고 하는 건 어때? 3t라고 하는 건 3t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요점이 뭐가 되니? 요점이 t,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t,3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이러한 직선으로 볼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럼 3t라고 하는 것은 t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여기 보이는 이런 직사각형의 면적을 말하는 거야. 이런 직사각형의 면적. 그러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누가 더 넓어?
잘 안 보여? 얘들아, 요 그림 말고 요 앞에 거 다 썼어? 뒤로 넘겨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좀 크게 그릴게. 잘 안 보인 것 같아가지고. 자, 얘가 y는 fx야. 여기가 이제 y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3, 그 다음에 요 점의 y값이 2가 될 거고, 자, 여기를 x축이라고 하면 이 점의 x값이 마이너스 1, 요 점의 x값이 1이 된 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이쯤 이렇게 해서 t값이라고 해보자, 이런 거지. 그지? t값. 그러면은 내가 빨간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가 돼? 이 부분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t의 dt라고 하는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되겠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찍었어. 그럼 요 점이 t,3이 될 거란 말이야. 요 점을 O라고 하고 여기를 A, 요 점을 B라고 놓고 t,0을 갖다 C라고 이렇게 놓자. 그러면은 3t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3 곱하기 t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사각형 OABC라고 하는 것의 넓이를 말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하고 정적분하고 비교해라. 누가 더 커? 사각형이 크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t값이 늘어나도 마찬가지인 건 알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어때? 역시 맞겠네. 그럼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디귿번도 사실은 우리가 기출문제에 이렇게 비슷비슷한 해석들이 좀 많기는 한데, 그런데 그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우리가 점검해보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알겠지? 여기서는 사실은 계산해라 보다는 fx 그래프 개형을 통해 가지고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와 그 다음에 주어진 6t라고 하는 식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그림으로 좀 본 다음에 비교해 봐라. 뭐 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풀어봤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남은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